자, 이란 핵 협상 재개 7일 유가 하락. 국제 유가 이란 핵 협상 등으로 재개 등으로 해서 공급 지금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죠. 유가 이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또 이제 자산 시장이 또 상승을 했고, 자, 금리까지도 영향을 줬고, 지금 이제 어떤 뉴스냐면 요게, 자, 지금 현재 이란이 뭐 원유라던가 에너지 각종 원자재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수출을 하고 싶은데 미국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죠. 상황이 미국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핵 협상이 잘 된다 하게 되면 미국이 야 너네 이란 다시 원유라던가 에너지 원자재 수출하게 해줄게 라는 또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뉴스로 인해서 2월 초부터 3월 15일까지 좀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요게. 자, 요게 또 우리 실시간 방송으로 또 기다려주신 분들도 시그널을 또 드려야죠. 석유공사,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신속히 타결하면서 고유가를 조정하려고 한다 하는 분석이 있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아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랑 그 미국이랑 핵 협상이 잘 돼, 그래서 이란이 원유 수출하는 거를 허가해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원유 뭐 협상 타결 시 100만 뭐 BND 공급 증가 예측이라고 해서 이게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정도 되면은 뭐 낮은 양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1% 정도면은 유가 상승하는, 유가 하락하는데, 그리고 물가 안정화하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정리 한번 해드리고. 자, 러시아 정부 암호화폐 합법적으로 화폐로 인정. 러시아 정부에서 뭐 저번 실시간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암호화폐 합법적 화폐로 인정하는데 합의했다. 저번 시간에는 중앙은행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화폐로 인정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젠 러시아 정부에서도 암호화폐를 결제의 수단으로 쓰이게 하겠다라는 얘기고, 뭐 당연히 뭐 거래 내역이라던가 철저히 감시하고 은행들, 규제단체 확인해야만 거래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당연한 거죠 요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요거, 러시아가 이렇게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 누가 있을까? 뭐 미국이 있을 거고, 미국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중국. 경제정책이라던가 외교정책 제일 흡사한 나라 러시아랑 어떤 나라예요? 중국이 있죠. 이러한 기사들이 중국 비트코인 시장 개방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빠르게 다가가 줄 수 있는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러시아 일촉즉발 위기, 우크라이나의 비트코인 몰리는 이유. 자, 러시아 긴장감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기부가 급증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 뭐 이렇게 지금 대치 중이다, 뭐 침공한다, 뭐 한다, 이렇게 지금 위협 중이죠. 위협 중인데, 자,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 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가상자산 기부액이 57만 달러를 기록했다. 얘네들 너무 좀 위험해, 너무 좀 불쌍해 우크라이나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상자산으로 우크라이나한테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군사장비, 의료용품, 드론 제공하고, 뭐 러시아 용병이나 스파이를 식별하는 안면인식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자금하는, 그 모금하는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한테. 자, 요거.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서로 전쟁해, 아니면 아랍이라던가 예멘 후티 반군 이런 세력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제일 화폐의 대체제, 그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함에 따라서 화폐의 대체제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인식받을 수 있다는 거, 곽강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전쟁 지원금, 뭐 구조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비트코인으로 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다시 켰습니다. 뭐 또 방송하네 하시는데 감동이네요. 보러 또 안 주무시고 또 보러 오주시고.
새벽 1시까지 하겠습니다. 뭐 새벽 1시, 2시까지 끝날 때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준비 또 열심히 했는데 그냥 자기 또 못 자겠죠. 승질나서 못 자죠. 그래서 우리 운영자님 오늘 또 하루만 좀 고생해 주시고, 만약에 뭐 보시다가 피곤하시다 하시면은 내일 출근하시고 또 녹화 방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녹화 방송 바로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좀 뭐 잡담이나 오늘 싹 다 제거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엑기스로 빨리 갈게요. 또 피곤들 하시니까. 자, 미국이란 지금 이란 핵 협상을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다시 이란이랑 핵 협상한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 미국이 이란이랑 핵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뭘까? 자, 미국이랑 이란 핵 협상을 재개하는데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거, 이란한테. 일단은 미국이랑 이란이랑 핵 협상이 잘 돼. 그러면은 이란도 핵 개발 안 할게, 잘 할게. 그러면은 미국이 또 뭐를 허용을 해줘야겠죠. 그래, 이란, 너네 그러면 원유 수출해. 이란이 전 세계 뭐 원유가 한 3위인가 4위 된다고 합니다. 생산국 그 순위로 따졌을 때. 굉장히 많은 원자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을 못 하고 있죠. 미국이 지금 달러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그 원유 수출을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랑 이란이랑 핵 협상이 잘 재개돼서 이란이 이란산 원유가 수출하게 돼. 그렇게 되면 수출 공급량, 원유 가격이 낮아지게 되겠죠. 협상 타결하게 되면은 뭐 100만 공급 증가 예측한다고 하고 있고, 이 정도 양은 전 세계 공급량의 1% 정도. 자, 러시아 쪽으로 안 붙게 하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두 가지 이점을 얻겠죠.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대치 중이면서 유럽이 러시아한테 그 에너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거의 40% 이상, 50% 가까이 러시아한테 의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노드스트림 2라던가 1이라던가 천연가스 송유관을 막아놓은 상태고, 송유관을 막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100개를 공급할 거면은 50개를 공급하고 계속해서 찔끔찔끔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죠. 그러면서 유럽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 어라? 이것 봐라. 러시아 너네가 천연가스로 지금 무기를 칼자루를 쥐고 있어? 그럼 너네 힘 못 쓰게 해줄게. 너네 경쟁 업체를 하나 풀어줄게. 그게 누구예요? 이란인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랑 에너지 갖고 지금 배짱을 부리니까, 그래 그러면 너네 말고도 원유라던가 이런 에너지 원자재 팔 수 있는 국가들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이란인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란이랑 핵 협상을 다시 좋게 재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밖에 없었는데 또 경쟁자가 생겼네, 수출국이. 그렇게 되면서 미국은 이란이랑 핵 협상 재개해주면서 유럽한테도 생색낼 수 있고, 저번 시간에 우리 한국이랑 일본 그리고 인도를 통해서 유럽한테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수출로를 또 모색을 해줬죠. 근데 또 그거에 이어서 이란이랑 핵 협상 해가지고 원유 수출 재개하는 요런 것까지. 요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란이랑 핵 얘기도 잘 끝내고,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견제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어떤 거 가격이 안정화돼요? 원유 가격이 안정화되겠죠. 국제 유가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란이 지금 그 이란산 원유를 다시 수출을 재개해. 그럼 시중에 있는 공급하는 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국제 유가 가격은 낮아지겠죠. 지금 뭐 원유 그 가격 낮아진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국제 유가가 안정화돼. 그러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물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최우선 1순위 뭐를 해야 돼요? 물가 안정을 해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율을 잡아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 정부 지지율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처 방법, 시나리오 요거 두 가지
미국이 이란이랑 핵 협상하게 되면은 두 가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미국 요거 두 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러시아가 가운데서 막 지금 샤바샤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그 진팽이 형님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천연가스 뭐 30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할 때도 그 계약 대금을 뭘로 했어요? 원래 같았으면은 뭐 달러로 해야 되는데 달러 못 쓰고 있고 유로화로 했죠. 러시아가. 유로화로 왜 했을까? 우리 어차피 러시아 최대 고객 유럽권이고 유로화로 쓰니까 유로화로 결제할게. 중국이랑 결제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는 우리 아직 유럽이랑 친해. 유럽 너네랑 외교 파절한 거 아니야. 유로화로 지금 결제한 거 봤지? 중국이랑. 그렇게 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또 풍기면서 고객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 지금 러시아 정부 중앙은행의 암호화폐를 합법적 화폐로 인정하는데 합의했다고 하죠. 법규가 초안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내에서도 비트코인 결제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는데, 자, 지금 그렇게 되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치로 인해서 비트코인 또 기부 급증한다고 하고 있죠. 57만 달러 이상 급증한다고 하고 있고,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또 각광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또 상승 모멘텀으로 또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 앞으로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월 만약에 우리 3월 17일 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 FOMC 금리 인상 반환 우리 FOMC 회의 있죠. FOMC 회의 있기 때문에 3월 17일 날 미국 금리 인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만약 하게 되면은 0.25%를 할지 0.5%를 할지 아직 이제 모르죠.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 0.5%를 해, 그럼 어떻게 될까? 경우의 수입니다. 앞으로 코인이슈 가족분들이 투자할 때 요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라고 시그널을 갖고 왔어요. 자, 0.5% 금리 인상 한대. 근데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못 잡았어. 인플레이션율을. 그러면 코인 이슈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어떤 시장, 어떤 자산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을 채택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3월 달에 0.5% 해. 근데 못 잡았어. 비트코인 주식시장 다 빠집니다. 두 번째, 5월 5일 날 금리 인상 다시 또 0.25%나 0.5% 해. 그래도 못 잡았어. 자산시장 투자자들이 갸우뚱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도 인플레이션율을 못 잡았어? 그렇게 되면은 자산시장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시장, 아니 투자 상품을 찾게 될 거고, 그게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다? 금, 두 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 시나리오를 코인 이슈 가족분들이 기대를 하셨죠. 근데 만약에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행하지 않아. 또 미뤄. 계속 뭐 비둘기 파정이 얘기만 해. 연준 의장이. 그러면서 3월달 금리 인상하지 않고 5월 5일 FOMC 회의 그 금리 인상으로 연기가 된다고 하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 지금 상승장이 3월 15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명분도 있고. 그때까지는 시장에 큰 리스크가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3월 4일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그거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월 17일도 안 빠져, 그럼 상승장이 3월 4월까지도 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코인 이슈가 생각했을 때 지금 비트코인 1억 간다, 1억 5천 간다? 말 안 됩니다. 왜? 지금 소수 그 기간들, 3월 공백 기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기관들이 자금이 들어왔을 뿐 거래량 나와주지 않았다. 지금 거래량이 생기지 않았고 충분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았고 신규 유저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불장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뭐 찐 불장까지는 아니어도 약불장까지 갈 수 있는 확률, 가능성 존재하죠.
3월 15일까지는 아무 뭐 큰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3월 17일에도 금리 인상 안 해. 그렇게 되면은 5월 5일로 연기되겠죠. 그럼 또 시장에 또 악재들이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타이밍에 뭐 있어요? 우리 미국 1조 7,500억 달러 인프라 법안 승인까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러시아 비트코인 긍정적인 기사 나올 수 있고, 러시아에서 지금 뭐 비트코인 합법화했다, 나중에는 뭐 제도 수용화했다, 이제 거래소 뭐 개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얘기 나와.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누가 가장 의식을 많이 해요? 미국과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중국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수용하게 되면은 중국이 뭐 어떻게 돼요? 아, 러시아도 저렇게 하네? 우리랑 같이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똑같이 흘러가는 러시아가 그래? 그럼 우리도 수용할 수밖에 없겠다. 개방할 수밖에 없겠다. 사실상 상반기나 중반기에 비트코인 시장 개방이라는 기사는 거의 보기 힘들 겁니다. 중국이. 연말부터 뭐 우리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 개방한다, 비트코인 판다, 우리 베이징 디지털 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판다, 산다, 이런 기사들 말고 수용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기사들, 뭐 비트코인 뭐 NFT,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이더리움 살 수 있다, 이런 기사들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중국 지방 그 자치단체랑 텐센트, 뭐 알리바바, 뭐 이런 기업들 연계해가지고 어떤 거긴 개발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개발하고 있죠. 메타버스 개방해. 확률 높다. 이런 기사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불난데 휘발유를 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기사가 또 기대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 다른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올해 상반기에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될 거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작년에 막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막 그런 방송 하시고 막 그러신 분들 많죠. 2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된다, 안 된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 쏙 들어갔죠. 꺼내지도 못합니다. 무슨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반기에 될지. 코인 이슈 작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아직 상반기에 이르다, 되기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미국에서 아직 제도권이 안 되어 있으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될 수 없다. 왜? 현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커스터디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져야 될 뿐더러, 그리고 또 뭐예요? 현물 ETF가 승인되면 미국인들 중 70%, 80% 이상이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 지지율을 떠나서 정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이퀄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안이라던가 제도권 내에 다 안착이 됐을 때 그 이후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되기도 전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세금이나 이런 것들 자리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근데 뭐 2월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될 거다, 1월달 된다, 3월 안에 된다, 그냥 뜬구름 잡는, 비트코인 뭐 1억 간다, 1억 5천 간다,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방송들 많아요. 걸러서 들으세요. 자, 그래서 요런 그 기사들 될 수 있겠죠.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이제 상승장을 겪을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2월 10일 내일 반대로 가격이 빠져. 인플레이션율이 막 77.3%, 7.5% 높게 나왔어.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너무 낮게 나와서 또 가격이 빠져. 가격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자, 되게 시그널인데 또 코인 이슈 가족분들한테 한 차례 줄 수 있는 줍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빠질 수 있는 그 리스크라던가 뭐 이벤트라던가 행사가 3월 15일까지는 당분간 없어요. 물론 뭐 3월 4일
미국 비노 고용지수 발표 있고 그런 것들 있지만 뭐 지금 이렇게 크게 빠질 만한 하락할 이슈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1월 코인 이슈가 6차례 뭐 11년간 6차례 단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월 달에 우리 커뮤니티 멤버십 분들은 이미 30% 이상 지금 매수가 들어가셨어야 됩니다. 1월 말에 2월 초에 하락할 때 이제 이미 매수를 하셨고 지금 뭐 너무 밑에서 주우신 분들 늦게 이렇게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못 주우신 분들 아니면은 아예 방송을 보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못 주우셨던 분들 만약에 지금 못 주웠어 코인 이슈 방송을 보고도 못 주우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차례 남았습니다. 2월 10일 만약에 내일 빠져 그리고 2월 12일까지 우리 아까 뭐 있었죠? 연준 의장 연설 미국 통화정책 보고 발표까지 10일날 빠지면 장이 안 좋으면 12일까지도 계속해서 가게 될 겁니다. 횡보 치면서 그럼 그때 한 차례 줄 수 있는 지점이 나올 거다. 근데 우리 이미 코인이슈 가족분들 1월 하락장 때 제일 저점에서 비트코인 얼마예요? 비트코인 4,100에 그리고 리플 뭐 600원 후반대 이더리움 플래식 27,000원 25,000원 그때 주었죠. 주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더 주우려고 아래 저점에서 대기 중이신 분들은 요 지점 노려보면 되신다는 거. 자, 하고 만약에 뭐 안 빠지면은 계속해서 3월 15일까지 갈 확률이 좀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그냥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가격 좋아요. 저점이에요. 불과 우리 한두 달 전 하락장 오기 전만 하더라도 이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이 가격도 충분히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우리 막 단타 치고 막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안 할 거기 때문에 평균 단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이슈 가족분들한테는 지금 가격도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2월 10일 가격 상승하게 되면은 반대로 15일, 16일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명분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위험 지표 존재하는 거 3월 4일날 10시 30분 미국 비노 고용지수 발표되는 거 말씀드립니다. 부자공부님, 메탈기어님 지금 가격도 주우셨다고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요런 식으로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골치 아프게 막 아래에서 주우려고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